안녕. 이래가 인형이 됐네? 안녕. 세븐어스가 함께한 지 벌써 2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좀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래라. 글쎄, 이래는 일단 굉장히 자기 일에 책임감을 있게 하려고 하고 좀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향을 조금 띠는 것 같아. 근데 또 거기서 굉장히 또 매력적인 건 일상생활에서는 또 굉장히 허당미가 있다. 그리고 이래는 바른 생활 사나이인 것 같아. 내가 친구지만 뭔가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혹은 자기의 직업적인 일적인 커리어에 뭔가 해가 될 만한 행동이나 뭐 언행이나 이런 걸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배울 점도 많고 좀 자극도 많이 되는 그런 사람? 희재는 약간 하나밖에 없는 파트너? 아무래도 앞으로 내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누군가랑 이렇게 둘이서 팀을 이뤄서 뭔가를 일을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한 파트너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이래의 장점? 혹시 생각하는 한 3시간만 줄 수 있어? 아, 그 정도는 안 돼? 아, 오케이. 일단 이래는 다리가 이뻐. 그래서 솔직히 나는 내 다리는 별로 그렇게 안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래가 이제 다리가 이쁜 게 너무너무 부럽고, 그리고 또 자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힘들잖아. 유혹도 많고 조금 퍼질러 입고 싶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고 막 그런데 이래는 정말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정말 하루하루 보면서 배우는 친구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굉장히 성숙해.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을 막 그때그때 막 욱해서 표현하진 않고 잘 자기의 의견도 얘기도 잘 하고 감정을 잘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희재 장점은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조금 누가 봐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번듯하고 좀 호불호 없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소개시켜줘도 되게 모난 거 없이 어디서든 잘하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일에게 담고 싶은 부분 고민 중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또 고민 중인 거야. 이거 오해하지 마. 오해하면 안 돼. 너무 많아서 고민 중인 거야. 일단 나는 솔직히 조금 주변 사람들을 많이 챙기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먼저 막 엄청 살갑게 막 전화를 한다든가 뭐 연락을 한다든가 좀 그러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이래는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연락도 먼저 잘 하고 조금 잘 챙기려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래가 참 인맥도 넓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도 조금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연락도 하고 좀 그런 모습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좀 이래를 보면서 내가 먼저 더 연락을 많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희재에게 닮고 싶은 부분이 이제 외적인 거와 내적인 게 있는데 외적인 거 일단 희재가 나도 괜찮거든? 근데 희재는 손이 진짜 예뻐. 섬섬옥수라는 말의 인간화? 그런 느낌이야. 굉장히 가늘고 길어. 피아노 치는 손 그런 느낌 알지?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내적으로는 되게 둥근 것 같아. 그 둥근 게 이제 모두가 좋은 사람이고 싶고 나도 물론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그런 안 될 때가 있거든. 어떤 부분에서. 근데 모든 부분에서 좀 둥글둥글하게 누구랑도 잘 어울리고 누구도 기분 상하지 않게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조금 일할 때나 어떤 내가
특정 상황 아니라고 생각한 상황이나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조금 날카로워진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희재는 그런 것도 되게 유도리 있게 좀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비슷한 부분 우리가 진짜 다르거든? 너도 알지? 우리가 정말 많이 달라. 좀 비슷한 부분은 조금 가정적이라는 거? 나나 이래나 조금 이렇게 아들치고는 굉장히 살갑고 좀 애교 있고 그런 아들인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좀 가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뭐 내가 느끼기엔 이래도 놀이기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솔직히 놀이기구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취향이 하나 겹친다. 그리고 나는 고소공포증이 정말 있는데 이래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래도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간 고소공포증, 놀이기구 싫어하는 거, 그리고 가정적인 거. 그리고 둘 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싸움을 원치 않아. 정말 서로가 대화를 정말 잘 한다. 대화로 좀 많이 해결하려고 하고 성숙하게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견을 대화로 잘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잘 맞지 않나? 닮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비슷한 부분은 일단은 남을 좀 많이 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려하는 부분에서도 또 이게 비슷한 거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남을 배려하는 부분에서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희재는 조금 더 뭔가 물론 마음도 그렇겠지만 액션으로 많이 배려요. 뭐 예를 들면 식사가 왔을 때 뭐 스태프분들이든 뭐 누구든 밥을 식사하세요 하면서 밥을 뭐 챙겨준다든지 진짜 막 물리적으로 뭔가 엄청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그 상황 안에서 그런 게 엄청 있는 것 같고 나는 조금 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처해진 상황이 이 사람한테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이 사람한테 조금 프레셔가 되거나 조금 피하고 싶은 상황이 아닐까? 그런 이 마음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 것 같고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배려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공개되지 않은 재밌었던 에피소드. 일단 솔직히 일의 허당미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세븐원 스케줄에서 굉장히 많거든. 그 중에 또 최근에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스케줄을 끝나고 일회가 핸드폰을 챙겼어.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핸드폰을 내가 그냥 챙기고 바로 뭐 정신없이 뭐 이렇게 챙기고 나가서 내가 먼저 차에서 내렸어. 그래서 가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음악이나 이제 연락을 해야지 하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웬걸 내 폰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일회가 자기 건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한 채 그냥 앞에 있는 핸드폰을 그냥 들고 간 거야 처음에. 그래가지고 서로가 또 중간 부분에서 만나가지고 핸드폰을 서로 전철에서 교환을 했었다. 그래서 이런 허당미 있는 일회 때문에 우린 약간 이런 짜잘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안 웃겨? 안 웃겨? 재밌는 에피소드란 말이야. 웃어줘. 이게 나를 하면 되게 덤벙거린다는 이미지가 있거든.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것 같아. 뭔가 내가 포커스가 딱 꽂혀있는 막 일할 때 이럴 때가 아니면 조금 뭔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 놓고 오는 일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강제로 디톡스를 한 적이 있어. 도파민 디톡스, 이 핸드폰 디톡스 이런 거였는데 어느 날처럼 나와서 핸드폰을 찾았어. 스케줄이 있는 날 아침에 내려와서 출발을 하고 오늘 좀 늦을 수도 있겠다. 차가 많이 막힌다 하고 나서 한 30분쯤 갔나? 근데 핸드폰이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결국엔 포기하고 그날 하루를 살았는데 역시나 집에 있더라고. 좀 그런 일들이 근데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 뭐 에어팟, 핸드폰, 보조 배터리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놓고 다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음방 비하인드에 올라가겠지만 렌즈통 대신 귀이게 통 갖고 온 것도 있는데 그건 뭐 비하인드 보면 확인이 가능할 텐데 그런 류의 일들이 담긴 것보다 좀 더 많았다. 그랬던 것 같아. 세븐어스 무대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우리 국내에서 했던 첫 팬 콘서트가 좀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별로 이렇게 눈물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희아라 앞에서 눈물 흘린 적이 없는데 그때는 뭔가 마지막 이제 소감도 얘기하고 마지막 스테이란 곡을 부르는데 약간 눈물이 차오르더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눈물을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그 첫 팬콘에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또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게 굉장히 떨렸고 긴장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에서 했던 첫 번째 팬 콘서트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 나는 사실 첫 콘서트, 팬콘, 팬미팅 뭐 여러 가지 다 기억에 남는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쉬움이 좀 있어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바야흐로 원더랜드 처음 데뷔하고 이제 음악방송 돌 때였는데 사전 녹화라는 걸 처음 한 거야. 그전에는 난 사전 녹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가서 막 앞에 희야라들 막 많이 있고 되게 희야라들만 있고 다들 우리를 응원해 주는데 거기서 멘트를 하나도 안 했어. 그게 너무 나는 지금도 좀 후회되는 기억인데 해야 되는지 몰랐어.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보면은 하더라고. 그렇게 밥 먹었어요? 뭐 이렇게 오는데 어땠어요? 이렇게 다 얘기하던데 그걸 못하고 이거 하면 예의가 아닐까? 방송에서 이러면 안 되나? 이러고 이렇게 준비를 한 산업은 되게 길거든. 5분 동안 이러고 대기하고 있던 기억이 있는데 팬들은 쟤네가 왜 한마디도 안 걸고 저러고 있나 했을 거야. 근데 그때 우리도 경험이 좀 산옥한 경험이 없어서 조금 얼어 있었다. 멤버 아니고 농담이고 희재에게 이래란 솔직히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약간 강가에 내두는 아기 같다. 왜냐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가. 이래가 손을 좀 많이 타. 그래서 안 그렇게 보여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강가에 내두는 아기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제일 든든한 조력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지. 언제나 옆에 있고 내가 조금 막혔을 때 혹은 힘들 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엄청나게 든든하잖아. 그래서 정말 이래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꿈, 같은 목표 그리고 그런 것을 이루어 나갈 때 열렬하게 지지도 해주고 가끔 쓴소리도 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이미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성공한 지금 인생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노부부 케미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막 우리가 농담삼아 막 그런 걸 부정하고 막 개그 코드로 삼았지만 정말 옆에서 늘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이지. 이일에게 희재란 뭘까? 아무래도 희재 덕분에 이렇게 가수로서 한 번 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희재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다시 가수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혼자서 다시 도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너지를 내는 건 둘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그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준 좀 좋은 멤버이자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게 만드는 또 다양한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좀 그런 파트너, 그런 친구라고 생각해. 세븐어스로서 하고 싶은 거 너무나도 많은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세븐어스 월드 투어 빠밤 전 세계에 있는 희아라들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월드 투어를 하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빠밤 1위. 그래도 우리가 가수를 하는데 1위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음악 방송이든 음원 차트든 정말 히트곡 하나 만들어서 1위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 응원해 줄 거지? 고마워요. 우리 희아라도 응원해 줄 거죠? 사랑합니다.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죠. 공연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뭐 버스킹이 됐던 라디오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이라든지 많이 해보고 싶고 또 커버 곡 같은 것도 많이 불러보고 싶어요. 희재랑 같이 또 어울리는 곡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 노래 많은 거, 우리 노래 많이 들려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븐어스가 부르는, 세븐어스가 불렀으면 하는 다른 노래들도 세븐어스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다른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 또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활동 같이 옆에서 지켜봐주세요. 안녕 이래야. 우리가 벌써 세븐어스로 활동한 지가 2년이 됐다. 시간이 진짜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첫 여정의 시작은 굉장히 가벼울 수 있었고 큰 기대도 없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의심에서 시작이 됐다면 지금 너와 함께 이렇게 2년 동안 세븐어스를 하면서 우리의 목표나 꿈은 조금 더 현실화가 되고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많은 책임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런 책임감과 어떠한 꿈을,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지칠 수 있는데, 그걸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나는 든든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의지하면서 조금 더 나은 노래,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가수, 더 나은 친구이자 동료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그래, 잘 부탁한다. 데뷔가 벌써 2주년이 됐는데 이제 세븐어스로는 2주년인데 같이 팀 활동한 지 벌써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도 있었을 거고 같이 힘든 시간도 겪어왔을 텐데, 그 시간 잘 버텨가면서 아직까지 같이 음악을 하고, 기진 요즘에 연극도 많이 하고 연기 도전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음악을 하고 싶었고 잘하면서도 포기한 친구들, 형 동생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 다음 단계를 계속 나랑 같이 있어주고, 또 세븐어스로 2주년도 함께 해줘서 고맙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싶다. 기특하다. 야, 안녕. 야, 벌써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추억을 쌓은 지 2년이 됐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죠?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즐거운 추억들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추억들을 선물해 준 거는 솔직히 우리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히아라가 정말 우리를 많이 찾아주었고, 많이 응원해 주었고, 많이 관심 가져주고 함께 해줘서 다 나눌 수 있었던 추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히아라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히아라의 인생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 그리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가끔은 친구처럼 정말 재밌는,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래오래 남을 테니까 우리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고, 2주년도 이렇게 함께 해준 히아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희아라, 벌써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저희 세븐어스 데뷔 2주년이 됐습니다. 되게 좋은 기억, 또 아쉬운 기억들 이런 게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은데, 항상 희아라와 행복하고 싶고 기분 좋게 해주고 싶고 좋은 기억들만 선물해주고 싶지만 또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건 이렇게 봤으면 어땠을까 또 하는 부분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쉬움으로 남지 않고 더 발전하고 더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고, 더 멋있는 거,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세븐어스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2주년을 맞아서 조금 진지하고 솔직한 시간을 가져봤는데 얘기 잘했니? 잘했지. 너 나? 잘했어? 나중에 확인한다. 뭐라 저희 했는지 확인한다. 다 듣는다.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 그럼 눈물 셀카 하나만 찍어서 올려줘? 넌 진짜 아마 이 영상 못 볼 거야. 왜? 첫 질문부터 너무 눈물이 나서. 아 넌 아마 진짜요? 그냥 멈추고 한동안 그 첫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여운이 너무 있어서
아, 나 지금 말하면서도 울컥. 아 그랬어? 진짜 그렇게 했어? 넌 봤지? 넌 들었지? 진짜 놀라지나 마 진짜. 좋아 좋아. 한번 어디 한번 얼마나 진솔한 얘기를 했는지 우리 또 저희도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유튜브에서 그치, 확인할 유튜브에서 거라서 확인할 거여서. 네네, 그 전까지 저희도 몰라요. 네. 어디 한번 얼마나 감동적이고 솔직하게 얘기했는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조금 이렇게 해서 더 친해진 거지 않을까? 좋아요 좋아요. 네. 어제보다 오늘도 나아진 네, 그럼요. 네, 희아라, 우리 벌써 2주년 됐습니다. 2주년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저희 세븐어스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이래야 2주년 더 고생했다. 축하한다. 오케이, 고생했어. 파이팅 해보자고! 파이팅! 저 먹을 거예요? 네? 네? 먹을 겁니다. 저희는 히아라라는 이름으로 팬덤명을 정했습니다. 와! 내가 놓자마자 그래서 아니 이거 부셔져가지고 아 이거 부셔져가지고